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아웃스탠딩 정재 취재팀장입니다. 저희 이번 방송에서는요, 저희 아웃스탠딩 홍선표 기자님을 모시고 리멤버의 최대 주주이자 최근 숨고를 인수한 사모펀드 아크앤파트너스 여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과연 어떤 회사이고 어떻게 해서 리멤버의 급격한 실적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표님과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선표입니다. 네, 그 선표님이 사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잖아요. 예. 지난번 방송에서는 컬리의 최대 주주인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가 컬리의 그 투자 때문에 좀 곤란한 처지가 됐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다뤄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좀 전문가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제가 원래는 그 한 경제신문에서 약간 9년 정도 일을 하다가 네. 3년 정도 제 사업체를 운영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아웃스탠딩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됐는데 다시 언론계로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그 경제신문에 있을 때 자본시장 쪽을 좀 취재하는 일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아무래도 이제 사모펀드 운용사라든지 그쪽 분들하고 좀 네트워크도 있고 네네네. 또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약간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상관없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그 사람들, 그 기업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주주가 누군지를 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갖고 약간 스타트업들에 대해서도 약간 그런 접근법으로 그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 좀 되게 알아보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사모펀드들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정말 저희의 시야를 굉장히 확장해주는 역할을 지금 해주고 계시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스쇼의 지경도 확장되리라고 제가 확신을 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최근에 이제 벤처 투자 업계를 좀 취재를 하시다 보면은 예. 그 아크앤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 그러니까 이 PE의 이름이 굉장히 자주 들리는 것 같거든요. 예. 그 이게 명함관리 앱 리멤버 되게 유명한 앱이죠. 여기에 최대 주주가 요 아크앤 파트너스가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아크에이 파트너스는 올해로 이제 설립 4년 차를 맞는 비교적 신생 운용사인데요. 그 4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네요. 비교적 신생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 투자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그러니까 설립 이후 꽤 큰 딜들도 3건 정도를 했고 또 이곳이 투자한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서인데요. 이 회사의 첫 번째 투자처는 2021년 12월에 1,600억을 투자한 명함관리 앱 리멤버입니다. 네네. 예, 이 회사에 그 1,600억을 투자해 갖고 47%의 지분을 갖게 됐으니까 완전 거의 이제 뭐 절반에 가까운 최대 네. 주주죠. 그리고 기존 최대 주주였던 라인플러스와 그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2대 주주, 3대 주주로 이렇게 좀 내려갔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투자 당시인 2021년에 그 리멤버의 매출은 58억 원에 그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2023년이죠. 2023년 연 매출은 396억 원으로 2년 만에 매출이 7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네. 이곳이 이제 두 번째로 투자한 곳은 그 스트리트 패션을 편집해서 파는 그 편집샵 카시나라는 곳인데요. 네네. 아크앤 파트너스는 2022년 7월에 카시나에 400억 원을 투자해서 또 40%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1,000억이었던 거죠. 네네. 그리고 이곳 역시 투자 이후 2년 만에 매출은 86%가 늘었는데 오. 86% 대단하지만 네. 영업이익은 450%가 늘었습니다. 굉장히 네. 급증한 거죠. 네. 그리고 지난 5월엔 그 서비스 중개 플랫폼 숨고 아시잖아요. 네네. 그 숨고의 최대 주주가 또 됐습니다. 이쪽이 이렇게 60% 가량의 지분을 약 800억 원을 주고 인수해갖고 거의 이제 절대 최대 주주가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세 건의 딜을 네. 이렇게 잘했고 기업들도 실적이 좋으니까 점점 이제 이름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되게 신생 기업인데도 정말 투자도 잘하시고 근데 아까 7배라고 예, 리멤버의 운용사인 드라마인 컴퍼니 예. 어떻게 7배가 늘어났지? 그럼 영업이익은 얼마예요? 아, 영업이익도 굉장히 이제 좋은 네네네.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2021년 12월에 인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21년에는 그 리멤버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리멤버의 영업 손실액이 92억 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92억 원인데, 네네. 적자. 2023년에는 그게 손실인데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21억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사실상 영업이익이 71억 원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직은 이제 영업 손실 지난해까지는 영업 손실이긴 했지만 네. 그 폭이 굉장히 70억 정도나 줄어든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대단하네요. 리멤버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카시나도 그렇고 아크앤 파트너스가 인수를 한 후에 실적이 확 개선이 됐잖아요. 거의 무슨 마이다스의 손처럼 특별한 비결이랄 게 있을까요?
일단은 비결을 말씀드리면 뭐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냥 뭐 아크앤 파트너스가 기업을 고르는 그 선구안이 좋아서 그냥 좋은 기업을 골라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는 이제 아크앤 파트너스의 전략과 그 자원 투입이 약간 이런 리멤버나 카시나 같은 이런 피투자 기업의 성장점을 좀 잘 자극해갖고 이 성장을 이끌어냈다고 그 말씀드리는 게 더 적절할 것 같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네, 일단 네, 네. 아크앤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피투자 기업의 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 조직인 밸류 크리에이션 그룹이라는 그룹을 따로 운영하고 있고 또 아크앤 파트너스 임원을 피투자 스타트업의 전략 담당 임원으로 아예 그냥 앉혀버리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그 임원으로 하여금 그 피투자 기업의 성장을 직접 지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리멤버에서도 그 아크앤 파트너스가 보낸 임원이 그 전략 담당 네. 그 최고 전략 책임자를 맡아갖고 사실 이제 최근에 그 리멤버의 많은 그 사업들을 지휘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간 전문 용어일 수도 있는데 그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약간 이 아크앤 파트너스가 국내 벤처 업계에서는 잘 안 쓰는 그로스 바이아웃이라는 전략을 사용해서 네. 이런 회사들을 키워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딱 들어도 좀 독특하다. 좀 국내에 없었던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 그럼 지금부터 아크앤 파트너스가 좀 실제로 어떤 회사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어떤 분들이 설립했고 또 예. 방금 말한 그 그로스 바이아웃 예, 이거 예, 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우선 아크앤 파트너스는 네. 국내 1세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VIG 파트너스 출신들이 만든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VIG 파트너스는 그 모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5년까지 가는 회사라서 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는 그러네요. 국내 1세대 토종 사모펀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곳 출신인 안성욱 대표와 김성민 대표가 2020년에 공동 창업해서 설립한 회사고 그 그로스 바이어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초기 단계는 벗어났지만 아직도 빠르게 커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로스하고 있는 그런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다음에 그 매각한다, 바이아웃한다. 이걸 합쳐갖고 이제 그로스 바이아웃 전략이거든요. 아하, 네. 이게 바로 그로스 바이아웃 전략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일반적인 벤처 캐피털이 투자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만 대형 진짜 몇 조 원씩 몇십 조씩 굴리는 그런 대형 PE들이 투자하기에는 몸집이 좀 작은 그런 약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보시면은 리멤버 같은 경우에도 뭐 1,600억을 투자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반적인 VC가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만 그렇죠. 근데 그 약간 초대형 PE 뭐 MBK 파트너스니 뭐 베인 캐피털이니 이런 데가 투자하기에는 약간 1,600억이면 그렇게 오히려 그쵸. 규모가 안 네네.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를 중간 단계를 좀 투자하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자산운용업계의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의 초기 투자를 바탕으로 시장에 진출한 성장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에 이거 얘네들이 잘 켜나갈 수 있도록 네. 막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결국 이거를 근데 얘네들이 많이 커지면은 그거를 이제 대형 PE가 살만한 몸집이 되면은 이제 대형 사모펀드들에 팔아갖고 이 해당 기업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전략을 이제 그로스 바이아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기에는 좀 크고 대형 네. PE가 예, 예. 투자하기엔 다소 작은 예, 그런 예. 중간지대에 이렇게 좀 타겟을 한다는 건데 예, 예.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아크앤 파트너스가 투자할 기업을 어떻게 고르는지 조금 기준도 궁금하거든요. 아까 제가 뭐 김성민 네네. 대표님이 공동대표로 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언론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네. 그대로 옮겨보면 첫 번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산업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구 및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소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혁신하는 뭐 기업이고 새로운 소비층이 있어야 한다. 이런 산업에 속한 기업에 투자해야만 해당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그 투자자, 출자자, 기업 그리고 소비자들까지 다 윈윈할 수 있다. 이게 좀 아크앤 파트너스의 뭐 투자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철학에 따라 리멤버, 숨고, 카시나 뭐 아무튼 기준에 맞으니까 여기다 투자를 했다. 예, 뭐 이런 예. 얘기겠죠. 그리고 IT 기술 기반으로 혁신을 가속화하고 예. 인구와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소비층을 대상으로 하고 뭐 예. 이런 거 듣고 보니까 좀 기준에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맞죠. 예. 그러면은 어쨌든 이 기업들을
인수를 한 다음에 좀 잘 키우고 있잖아요. 대체 예. 어떤 전략을 써서 잘 키우고 있는가 이것도 궁금하네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껏 이제 아크앤 파트너스가 인수했거나 거의 이제 인수를 확정하고 지금 뭐 절차를 밟고 있는 네네네. 기업이 총 3개가 있잖아요. 리멤버, 네. 카시나, 숨고 이렇게 네네. 3개가 있는데 먼저 이제 리멤버가 제일 먼저 투자하기도 했고 제일 크니까 네. 한번 리멤버부터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12월에 1,600억 원을 이게 들여갖고 47%의 지분을 인수했고 이렇게 이제 절반에 가까운 지분을 인수한 다음에는 우선 아크앤 파트너스는 자기네 사모펀드에 그 박진우 부대표란 분이 계세요. 네네. 박진우 부대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리멤버의 CSO 최고 전략 책임자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네. 원래 이 박진우 부대표님 자체도 원래 두산그룹을 보면 이렇게 사내 컨설팅 조직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다 이런 조직들 갖고 있는데 네. 거기 출신이고 좀 그 이후에는 좀 이직을 하셔갖고 현장에서 뭐 제조업체들의 해외 진출 같은 거를 좀 담당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어쨌든 이분을 그 파견했습니다. 리멤버로 임명을 했고 그리고 이 아까 그 1,600억 리멤버에 이제 넣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 1,600억은 어디다 쓰였느냐? 이 1,600억은 동종업계에 있는 그 유망 기업들을 인수하는 데 집중적으로 했어요. 리멤버 같은 경우에는 명함 관리업으로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채용이라든지 비즈니스 맞습니다.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되게 네네. 가속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채용, 헤드헌팅, HR 그런 분야의 기업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인수했는데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2022년 4월에는 전문가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인 이안손 앤 컴퍼니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쪽에서 거기를 인수했고 또 같은 해 7월에는 신입사원하고 인턴 채용 전문 플랫폼인 슈퍼루키와 자소설닷컴을 인수했습니다. 자소설닷컴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2023년 2월에는 또 헤드헌팅사 중에서도 임원급들만 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가 브리스캔 영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네. 거기를 좀 그리고 그해 9월에는 2023년 9월에는 여기는 좀 큰 데예요. 네. 유니코 서치라는 데. 들어봤어요. 네네. 예, 여기는 특히나 이제 금융권 쪽을 좀 많이 하시는 네네네. 쪽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에는 그 프로매치 코리아라는 헤드헌팅사가 있는데 거기하고 그 드라마인 컴퍼니 리멤버 운영사가 돈을 이제 같이 태워갖고 프로서치 코리아라는 법인도 뭐 헤드헌팅 법인도 새로 설립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와우. 네. 인수하거나 하나는 이제 새로 설립을 한 거죠. 야, 이거 대단하네요.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네요. 그러니까 동종업계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좀 합병을 해서 몸집을 불리는 그런 전형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예, 이거를 이제 부르는 말이 있는데 뭐죠? 그 핵심이 될 만한 기업을 먼저 인수한 다음에 동종업체에 있는 유망 기업들을 또 인수해갖고 네네.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높여갖고 이 기업 자체의 그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다. 이런 전략을 이제 볼트온 전략이라고 해요. 이 리멤버 사례에서는 이 리멤버야말로 약간 그 핵심이 되는 기업이었고 다른 5개, 6개 기업들은 그걸 이제 더 보강해주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볼트온이란 거는 서로 다른 이제 부품들이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우리가 볼트로 고정을 시키잖아요. 그 볼트로 고정해갖고 하나의 제품으로 만드는 것처럼 여러 기업들이 인수합병해서 하나의 이제 기업으로 만든다. 그런 뜻에서 볼트를 이제 조인다. 뭐 그렇게 비슷하게 네. 볼트온이라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이 투자 유치 이후에 리멤버에 적용됐던 전략들이 되게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되게 교과서적인 그리고 되게 깔끔한 네. 볼트온 전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부르는 이유 자체는 네. 되게 성과가 좋았기 때문이고 네. 잠깐 여담으로 네, 말씀드리면 여담. 제가 지난 방송에서는 이제 엠커피에 대해서 많이 다뤘잖아요. 네. 엠커피 같은 경우에도 되게 볼트온 전략을 잘 쓰는데 거기가 했던 데가 프레시즈예요. 아, 프레시즈 그 밀키트 제조업체. 네. 거기도 인수한 다음에 엄청 인수를 많이 했거든요. 네, 알죠. 볼트온 전략을. 네. 근데 프레시즈는 지금 되게 상황이 좀 그렇게 네, 좋지는 않잖아요. 않죠. 매출도 네네. 한 2천억 정도 줄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아크앤피가 지금 볼트온 전략이 높게 평가받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네. 볼트온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매출이 늘면은 되게 잘한 거고 매출이 떨어지면 이게 욕을 먹게 되는 그렇죠. 거죠. 돈만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되게 볼트온 전략을 잘 구사해갖고 성공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근데 아크앤 파트너스에서 주력 멤버들이 좀 골톤 전략을 통해서 굉장히 좀 큰 성과를 거둔 거잖아요. 예, 예. 이전에도 이런 경험을 좀 하신. 되게 풍부하죠. 네네. 이분들이 다 이제 VIG 파트너스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VIG 파트너스의 또 전신이 될 만한 보고 펀드라는 아, 네네네. 좀 유명한 펀드인데 예, 거기가 알죠. 이제 2005년에 만들어졌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역사로 걸러가면 2005년까지 가는 그 뿌리를 갖고 네네네. 있는데 그 사이에 뭐 볼트온 전략 엄청나게 많이 썼었죠. 동종업계 인수해갖고 그 키워낸 다음에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예를 들어서 김성민 대표님. 네네. 김성민 대표님 제가 지금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하고도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실 거다. 한 3, 4살 정도 많으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분도 되게 젊으신 분인데도 네. VIG 파트너스 계실 때 그 주차장 운영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네. 하이파킹이라고. 네네, 알죠. 네. 거기를 이제 인수한 다음에 네네. 윌슨 코리안가 제가 지금 이름은 정확하게 네, 기억이 네. 나지 않지만 다른 경쟁 업체를 또 인수해 갖고 투자 원금의 3배로 남겼어. 3배를 남기셨어요. 이런 경험을 볼트온 전략의 경험을 갖고 계세요. 이야, 볼톤 전략의 마스터들이었군요. 근데 현재까지는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뭐든지 현재까지죠.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미래는 알수 될지는 없으니까요. 예. 그러면 말씀해주신 볼트온 전략 때문에 어쨌든 리멤버가 최근에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인수합병으로서 몸집을 불린 다음에 리멤버는 이제 명언 관리업을 넘어서 그쵸. 채용, 리서치, 마케팅. 최근에 리멤버 이용하시면은 네. 막 무슨 뭐 마케팅 설문조사 그런 거 맞아요. 많이 올 엄청 거예요. 많이 와요. 저 조금 전에도 막 보험 설문해달라고. 근데 이게 사실은 리서치 기관에서 다 비용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리멤버는 굉장히 정교화된 타겟 집단을 고를 수 있으니까 그 네네. 명언을 바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진출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1년에는 매출이 58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그게 396억 원이 됐다. 그리고 영업 손실도 2년 만에 70억이죠. 거의 70억이나 줄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사실상 리멤버는 이미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게 예, 왜죠? 우리가 좀 회계적으로 보면은 네네. 스톡옵션 보상 비용이라든지 그런 이제 비현금성, 네네네. 일회성 비용 지출이 있는데 그쵸. 그건 어차피 이제 한번 여기다 하고 나면 또 올해도 이제 뭐 2024년에도 지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감안하면은 이미 2023년에 흑자로 전환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네요. 왜냐면은 아무리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스타트업이라고 해도 사실 흑자를 내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너무 쉽지 않은 건데 어쨌든 예. 빠른 시간 안에 실적을 개선했으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투자 기업 카시나 어떻습니까? 저는 그 카시나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트 패션 편집샵이에요. 네네네. 저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패션을 잘 몰랐는데 결론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2년 동안 매출은 86%가 늘어났지만 네. 영업이익은 450%가 급증을 했습니다. 와, 이거 말이 되냐고요. 네네. 일단 카시나 같은 경우에는 1997년도에 부산에서 설립됐고 뭐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컨버스 이런 여러 브랜드의 운동화와 그런 의류를 취급하는 편집샵입니다. 그리고 2022년 7월에 아까 400억 원을 투자해서 네. 그 지분 40%를 인수했는데 현재도 이제 경영은 이제 뭐 대표이사는 이게 창업자분이 맡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60% 정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전략은 이제 볼트온 전략 카시나에도 똑같이 이제 적용을 했어요. 네네네. 이 전략을 계속 적용하고 네네. 계신 거죠. 그래갖고 이 카시나가 2023년 3월에 36억 원을 주고 스포츠 패션 브랜드인 오버 더 피치라는 곳에 이제 지분을 51%를 인수했는데 이곳은 약간 축구를 모티브로 한 패션 브랜드인 것 같아요. 네네. 저는 패션은 잘 모르지만 그래갖고 51% 지분이면 이제 과반 주주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여기도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시너지를 내고 협업을 내선지 지금 굉장히 그 투자 이후 빠른 성장세.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에는 매출이 180억이었는데 네. 카시나가 네. 2023년에는 336억 원으로 늘어났고 그 영업이익은 좀 드라마틱하게 네. 2021년에는 8억 원. 네. 근데 2023년에는 44억 원. 그러니까 영업이익 야. 거의 뭐 5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오, 정말 잘하네요. 좋습니다. 근데 그 밸류 크리에이션, 그러니까 네.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의 네, 그 밸류를 전략 있잖아요. 크리에이션한다. 예, 네네. 예. 그것도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것 아, 같은데 예, 예. 이 전략도 아크앤 파트너스가 투자한 기업들을 좀 크게 키운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업계에서는 그렇게 예, 얘기를 하고 예, 있죠. 예, 예. 네네. 일단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을 산 다음에 영원히 갖고 있을 생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너가 되고 싶은 왜냐하면 출자자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그럼요. AP들한테. 네네. 그래서 단시간 안에 기업의 그 경영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기업 경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뭐 재무적으로 개선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경영 전반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문가 풀을 투입을 시켜갖고 네. 각 분야에서 뭐 영업이면 영업, 마케팅이면 마케팅, 뭐 CFO면 CFO, 뭐 재무면 재무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전담하는 약간 프로페셔널 팀이 있어요. 그 팀을 이제 밸류 크리에이션 팀이라고 부르고 일단 전략 기획 운영, 브랜딩 및 마케팅, 회계 재무, HR 이런 각 부분을 담당하는 약간 전문 인력 풀들이 있고 딱 봤을 때 이 기업에는 뭐 A를 투입하자, B를 투입하자 해갖고 이게 가는 것 같은데 현재 한 20여 명 정도의 인력을 직접 고용 형태는 아니더라도 밀접하게 일하는 뭐 네네네. 전문가 풀 형태로라도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 가장 최근에 아크앤 파트너스가 숨고를 인수했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세 군데를 예. 지금 어쨌든 아크앤 파트너스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숨고 네.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이제 우리가 800억을 줄 테니까 지분의 60%를 달라 해갖고 오, 그래 네네네. 그렇게 하자 네네네. 해갖고 이게 확정 지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알려져 있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규모가 800억이나 되니까 이게 바로 막 부동산 계약하듯이 하루아침에 이게 주인이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고 네네네네. 법적인 절차, 뭐 금융 분야 절차, 행정적인 절차 아직 이제 뭐 7월 초 아직 7월 초니까 네네네. 이제 그런 걸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숨고는 뭐 잘 아시잖아요. 되게 2014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종종 씁니다. 네. 주로 이제 가사 노동이라든지 네네네. 그런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 공급자와 이용자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중개 서비스인데 맞습니다. 청소와 이사부터 시작해서 각종 설치 및 수리, 피아노와 수영 레슨, PPT 제작에 이르기까지 되게 폭넓은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저도 제 사업체 운영할 때 네. 회사 소개서를 여기서 구해갖고 이제 아, 의뢰해서 그래요? 맡겼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근데 숨고가 정말 저도 써봤고 선배님도 써봤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아마 지난해 6월에 누적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지난해죠, 이미 지난해. 넘었죠. 그러면 굉장히 큰 서비스잖아요. 예. 근데 사실 아크앤파트너스가 숨고를 인수해서 뭘 더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이런 의문도 사실은 들긴 합니다. 지난해 숨고의 매출은 459억 원, 영업이익은 53억 원으로 회사 창업 이후 첫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이 회사는 아크앤 파트너스가 최대 주주 60%의 그 지분을 갖고 쭉쭉 이제 밀고 나가는 경영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됐는데 업계에서는 아까도 우리도 딱 짐작할 수 있잖아요. 리멤버하고 카시나에서 했던 네네네. 것처럼 업계에서는 숨고에도 약간 동종업계 경쟁 기업을 인수해 갖고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볼트온 전략이 네네네. 접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현재 숨고를 보면 되게 카테고리가 많잖아요. 엄청 많죠. 이사, 청소, 설치, 수리, 인테리어, 외주용역, 이벤트, 뷰티, 취업, 직무, 과외 많다. 많은데 이런 카테고리별로 서비스를 네네. 중개하고 있는데 각각의 영역에 특화되어 있는 좀 버티컬 플랫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죠.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인수해갖고 보다 다양한 서비스와 또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일단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자 풀도 늘리고 이용자 기반도 늘리는 이런 방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 지금 숨고는 다양한 카테고리를 취급하고 있지만 현재는 가사 용역을 좀 많이 그렇죠. 네. 아마 가사 용역을 이용했을 것 같은데 가사 용역에 집중된 이제 매출과 그 서비스 네. 비중을 다른 분야로까지 이제 좀 넓게 확장한다. 아, 특히 잘 보시면은 리멤버와 예. 그 숨고는 지금 최대 주주가 같아요. 소유자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숨고에서 취업과 직무 관련된 카테고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에 있어서는 약간 리멤버하고 협업을 해서 화학적 결합까지는 아니도 화학적인 그 협업을 할 수 있다. 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숨고에서 시작된 그 인수합병 그 움직임이 그 이런 서비스 중개 플랫폼 업계로 좀 퍼져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아웃스탠딩에서도 좀 유심히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아마도 선표님 잘 살펴보시고 예. 후속 취재를 해주시겠죠. 예. 일단은 지금 아크앤 파트너스가 굉장히 엄청 스피디하게 기업들을 인수하고 막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만한 투자금이 있는가 이런 예. 의문이 드는데. 일단은 잘 보시면 리멤버 1,600억 원, 네. 카시나 400억, 그러니까. 숨고 800억 이렇게 하면 이미 2,800억을 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쏠 수 있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돈이 있었으니까 쏜 겁니다. 투자자도 받던 실탄이. 네. 예, 투자업계에 따르면 아크앤 파트너스는 지난 상반기에 1,000억 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에 대한 출자금 조성을 완료했는데 블라인드 펀드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구체적으로 아웃스탠딩에 투자할 테니까 나 돈 줘 이게 아니고 네. 특정 기업에 투자할 테니까 돈 달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대충 이런 분야에서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투자를 할 테니까 좀 돈을 미리 마련해 달라. 그러면 내가 이 적당한 기업 있을 때 바로 해갖고 빠르게 진행할게.
근데 블라인드 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운용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먼저 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용사들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잘 이게 안 해줘요. LP들도 돈을 잘 안 줘요. 근데 이 블라인드 펀드에 우리나라에서 좀 큰 연기금이 뭐 교직원 공제회, 그리고 노란우수의 공제 네. 이렇게 좀 큰 LP들이 좀 이미 돈을 댄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 LP뿐만 아니라 네. 약간 해외 연기금, 그 해외 금융기관들을 출자자로 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좀 달러 기반 병행 펀드도 지금 조성할 계획이라고 네, 네,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실타는 더 질 수 있지 않을까, 몇 군데 더 인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이제 실탄도 든든하고 이제 팀도 탄탄하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인수한 회사들을 굉장히 볼턴 전략을 써서 잘 키워내겠네요. 일단은 뭐 성공을 하면은 계속 하실 거고, 근데 볼트온 전략이라는 게 항상 만능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뭐 만능 칼은 아닙니다. 만능의 그렇습니다. 검은 아니고. 근데 지금은 근데 되게 뭐 현명하게 지금 두 군데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승고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저희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정말 자본시장에 굉장히 특화된 지식을 갖고 계신 홍선표 기자님을 모시고 리멤버의 최대 주주로서 리멤버의 빠른 실적 개선을 이루어냈고 최근에는 숨고의 최대 주주가 된 바로 아크앤파트너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되게 활성화가 되면서 정말 아크앤파트너스 같은 신생 플레이어들도 정말 투자업계에서 계속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좀 사모펀드들이 앞장서서 좀 경영을 주도하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적지 않게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웃스탠딩도 이 같은 움직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예, 저희 구독도 잘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지금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예, 굉장히 볼턴 전략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고 지금 많은 걸 배웠는데 네. 어쨌든 좀 취재하시면서 네. 좀 정리랄까 뭐 예. 소감 같은 거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아크앤파트너스 같은 약간 스타트업에 특화된 PE들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스타트업 업계가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자본에 대한 수요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공급처도 늘어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렇게 단순히 과거처럼 이제 뭐 돈만 넣고 이제 뭐 어떻게 할지 보겠다, 기다리고 보겠다 이런 유형의 투자자가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많이 하시잖아요. 경영에 있어서. 네네네. 물론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지만 그렇죠. 약간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투자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약간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P라는 사모펀드라고 하면은 약간 뭐 미들캡, 중견기업 이상, 뭐 라지캡, 대기업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스타트업들도 사모펀드와 이 자본시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특히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라면 약간 스타트업 대표님이나 재무를 책임지신 분들이라면 이런 투자자들이 어디 있는지, 이런 투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나의 뭐 장점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뭐 그로스 바이아웃 전략을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로스 바이아웃 전략은 일단은 그 기업 자체가 그로스를 하고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네. 저희 아웃스탠딩 쇼는 스타트업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네네. 좀 항상 자본시장, 금융 이런 쪽에도 항상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때로는 조금 약간 아쉬운 게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너무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돈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은 그냥 자본시장 전반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항상 예의주시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